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재명의 속셈, 이재명은 왜 문재인, 이해찬의 신신당부도 외면하고 임종석을 컷오프 시켰을까 하는 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화면에서 이재명이 나올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저 사람만큼 근심, 걱정, 신경 쓸 일들이 많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늘 웃음 띤 얼굴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월권을 했던, 위법을 저지른 사건들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야 할 사람, 그리고 당대표일 봐야죠. 대여당, 대정부 정치해야죠.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야죠. 보통 사람이라면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어디 웃음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만나고 취재 카메라가 돌아가면 아무 걱정 없는 대인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속마음은 영 딴판이고 섬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소리장도 쉽게라도 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성동갑 컷오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임종석의 공천 문제는 문재인과 정치적 멘토라는 이해찬의 당부까지 받았음에도 이재명은 자기 뜻대로 임종석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공천을 안 준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참 독한 사람이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놀랐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자 임종석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성동갑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함으로써 공을 일단 당 지도부로 넘겼습니다. 임종석은 2월 4일 문재인의 집인 양산 회동에서 문재인 이재명과 만났을 때 이재명이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참담할 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의 초강수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총선 이후 치르게 될 당권과 다음 대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다음 대선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에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하부 조직부터 시작해 전체 조직을 장악하려는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은 최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관련해 우리는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 정당이라며 우리는 하나다,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임종석의 공천 문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2022년 대선 패배 책임론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백서조차 발간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패배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의 아픔과 실책이 있었다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 그러나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위기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는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재반박하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친문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치, 검찰,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를 심판하는 데에 당 지도부가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면서 홍 의원은 단순하게 임종석 실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의 친문, 비명계가 28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작년 7, 8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내가 30명을 날려버리겠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했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의원 평가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친문계와 비명계를 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치평론가들 중에는 임 실장에 대한 컷오프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친문에 있다는 것을 확인 사살한 것이라고 비판한 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으로 총선 치르고 이재명으로 대선 가는데 친문의 존재는 당에서 사라져줘야 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건영, 고민정 등 단수 공천을 받은 몇 명은 그냥 두더라도 상징적인 사람을 다 내침으로써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패배라고 규정해놓고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공천 파동만 지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으로 이기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다수당이나 제1당이 되기 위해서 계파 간에 서로 봉합을 한다든지 나눠 먹기를 해서라도 끌고 가려는 데 비해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정당을 사용화하고 있다.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운동권 대부로 통하는 함 회장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그 진보당을 하부로부터 장악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 추세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경기 동부 연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 승리하는 것인 반면 이 대표의 목표는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똑같습니다.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함 회장과 운동권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이기는 전략 대신 경기 동부 연합당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